안녕하세요. 지웬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2025년 6월 나에게 찾아올 연애의 흐름과 감정의 변화, 조언, 연애 이슈나 반전이 있을지 나의 개인 6월 연애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마음 한켠이 뭐 살짝 허전해요. 아니면은 저 연애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뭐 즐거워요. 썸 타고 있어요. 아니면 솔로예요. 재회 때문에 좀 그래요. 등등. 이제 뭐, 아니면 저희 누군가 마음이 좀 궁금해지는 뭐 그런 시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에 따라서 6월 연애운의 전반적인 키워드와 나에게 생길 연애에 대한 이슈나 혹은 연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전, 이런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꼭 이번 달에 챙겨가셔야 할 연애 조언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번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에 끌리는 숫자 하나를 골라주셔도 되고, 카드 예쁘죠? 예쁜 카드들 중에 내 마음에 확 이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직관을 믿고 선택을 하셔도 좋고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카드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월 연애운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분이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시면 안 돼요. 6월은. 내 운명에 들어와 있는 인연, 내 운명에 들어와 있는 이 시나리오를 받아들이면서 가게 되실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재회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사람의 그리움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조금 현재에도 많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6월이기는 해요. 1번 분이.
꼭 내가 지금 옆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서 이런 것과는 전혀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고, 내가 누굴 만나고 있든 아니면 정말 혼자든 상관없이 과거의 어떤 좋았던 기억이나 과거의 특정 대상이 내 현재 연애 상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운명을 좀 거스르지 말자. 이번 달만큼은 당신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인연과 당신에게 들어와 있는 모든 상황들은 굉장히 운명적일 것이다. 하나도 이유가 없이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도 않고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인연이 아닐 것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운명적인 것, 운명을 받아들인다, 운명, 이 단어에서 1번 분이 저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지윤님. 저 뭐 운명 잘 모르겠어요. 아무 느낌이 안 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1번 분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건지 알겠다, 대략적으로 감이 온다라고 말하실 분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1번 분은 운명이라는 게 뭔지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운명에 대해서 거스르지 않는 거, 그게 힘을 괜히 힘을 주면서 살아가지 않는 거, 괜히 힘 빼지 않는 일,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운명에 쓰여진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문장에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다 라고 생각하실 분이 바로 1번 카드를 뽑으신 분이라고 느껴져요. 자, 이미 정해져 있다. 6월에 대한 연애운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다. 내가 솔로든 썸을 타고 있든 연락을 하다가 그만하게 되든 제외대한 상대방이 그리워지든 현재 연인과 아주 잘 지내고 있든 이 모든 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던 것처럼 시나리오가 흘러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만들었다. 내 의지와 내 노력대로 내가 만든 거다 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운명적인 인연인 거고, 굉장히 운명적으로 내가 지금 혼자 있거나, 굉장히 운명적으로 내가 지금 누군가와 썸을 타고 있거나, 운명적으로 헤어졌다거나, 운명적인 이별, 운명적인 연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때 내 마음에 자리했던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 과거의 인연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삶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카드의 해석도 같이 읽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은 전반적인 키워드인 거고, 이제 연애 이슈나 6월에 생길 연애 이슈나 아니면 뭐 반전이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동안 1번 분이 느꼈던 감정적인 혼란이나 정체됨? 약간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라고 느껴지던 그런 부분들이 좀 깨질 거고요. 자존감을 좀 회복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상대방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거나, 내가 의외로 1번 분이 의외로 되게 선명하게 무언가에, 이 관계에 혹은 저 사람에게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의 무게중심 자체가 좀 이동해요. 원래는 뭐 여기에만 딱 자리 잡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 라고 했다면, 이제는 감정의 무게 중심 자체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주도권도 달라질 거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갖거나 내 연애관에 관련된 생각이나 소신이 바뀌거나 가치관이 바뀌어지거나 이 사람에 대한 확신 자체가 완전히 좀 확실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고, 관계에 대한 특히나 이 판단이 확 바뀐다. 이게 반전이거든요. 관계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 예를 들어 1번 분이 제가 지금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이 돼요 라고 했어. 근데 5월까지는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다 놓을 자신은 없으니까 일단 만나보자. 이렇게 만나면서도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자신감도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자존감, 자신감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감정 자체가 너무나 불완전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야. 아, 못 헤어지겠다. 지금 헤어지면 뭔가가 다 무너질 것 같아. 못 헤어지겠어. 라고 해서 이별을 막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거나 아니면 헤어졌어. 근데 아,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만나. 다시 헤어져. 다시 만나. 다시 헤어져. 이게 왔다 갔다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이게 자존감이 회복되려면 일단 내가 좀 바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적어도 내가 불안해도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불안하더라도, 불안한 건 정상이지. 근데 한번 해보자 하고 나를 믿고 가는 게 가능한데, 그게 자존감일 수가 있는데, 불안하지 않은 게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할 수 있어, 누구나. 그럼에도 내가 내 생각을 믿고 갈 수 있는 거,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게 자존감이라면, 5월까지는, 이제 6월이 오기 전까지는 1번 분이 자존감도 바닥을 친 거죠. 이거 어떻게 되려나. 이 사람을 위해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싸우고, 뭐 연애할 때 싸우고, 썸도 잘 안 되고, 연락할 때도 막 너무 뭐 밀당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자존심만 상하고, 응?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주도권도 나에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저쪽에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건데도 6월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냐? 내가 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생각에 확신이 서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겠다. 확실히 해야 돼. 이별을 해요. 자, 이별하고 아프다고 하더라도 이별을 할 거예요. 왜? 이별을 생각하시는 분은 왜? 내가 내 생각에 절대 변함이 없으니까. 자, 나는 이 사람하고 사귀어야겠다. 진짜 좋아해. 나 고백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전까지는 고백을 한 받아줄까 말까. 내가 고백을 해도 될까. 내가 그럴 만한 그게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근데 이제는 고백을 해요. 왜? 내가 내 마음에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감 떨어지지도 않아. 약간 불안하고 내 마음 안 받아주면 어쩌나 이런 생각 든다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한테 있어서 고백을 하는 이 문제가 전혀 될 게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까지 들어. 그러니까 고백을 하게 된다든지. 썸을 타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저 사람 쪽에서 확신을 줬다 해도 나한테는 기대에 못 미치는 반응이라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이제는 아니야. 저 사람이 확신을 주든 말든 내가 썸을 제대로 타고 싶다면 내가 먼저 제안을 하기도 하고 확실히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가. 내가 먼저 리드를 해보기도 하고 연락해서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한번 밥 먹으러 같이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오늘 너무 보고 싶었다.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거 먼저 전화를 한다든지 너무 대화하고 싶었다. 나 진짜 고민이 있는데 진짜 왠지 조언을 너무너무 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막 뭔가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뭔가 내가 내 행동 자체에 그러니까 나한테 자존감이 채워지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권이라는 게 별게 없어요. 내가 내 생각에 확신을 갖고 행동하면 그게 그냥 굉장히 주도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뭐 상대를 누른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됐건 새로운 연애가 됐건 기존의 연애가 됐건 상대방 쪽에서 먼저 나한테 손을 내미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선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 관계의 주도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관계에 대한 판단이 확 바뀌게 되는 반전이 좀 있다. 이 사람이 안 좋았는데 좋아진다거나 이 사람이 좋았는데 싫어진다거나 이렇게 뭔가 반전적인 판단 이것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필요한 어떤 조언 카드가 있냐라고 하면은 당신 안에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라고 나와요. 이 카드가 말해주는 게 불확실함.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나의 말, 1번 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1번 분이 가진 연애의 관계를 다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 사람이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이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왜? 자, 이 모든 주도권, 나 자체에도 주도권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끌고 나갈 힘이 생긴다고 했어요. 불확실함에 흔들리기보단 내 말과 내 행동에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지고 이로 인해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되는 한 달이라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가치관이나 소신 이게 바로 서야 된다 그랬죠. 내가 나를 믿고 가시게 될 거잖아요. 그때 내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인지, 연애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가 감당이 가능한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은 절대 감당 못하겠구나, 혹은 내가 이 사람은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내가 있어야, 이 마음이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한테 있어야 내가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거기에서 주도권을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 썸이고 뭐고 그냥 좀 끝내려고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 감당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서도 답을 못 구했어. 근데 말하는 거죠. 나 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자신이 없죠. 헤어짐에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명확히 너가 감당이 안 된다, 이게 내가 정해져야 헤어짐을 말할 때도 자신 있게, 이거는 번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별은 정말이다, 그래야 내가 이별을 하고 나서도 후회가 없고 이 사람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나 이 사람 감당이 가능해, 여기까지 좋고 이 부분에선 좀 힘드니까 이런 건 얘기해 봐야겠다, 이렇게 뭔가가 돼야 이 사람이 뭔가 거슬리거나 서운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도 좀 나 서운한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서운해, 혹은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확실히 좀 정리가 돼서 이게 헷갈리지가 않고 상대방도 나를 보면서 흔들리는 것처럼 안 느껴져서 이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건데,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이 사람이 내가 감당 가능한 사람인지 아무것도 나한테서 정리가 안 돼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만나기로 계획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가 보기로 생각하거나 뭐가 있을 때도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가? 안 되나? 이것조차 나에게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 감당이 가능한지, 어디까지 연애 관계나 연애 속도, 그리고 이 사람,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에 대한 이 관계, 재회 상대 마찬가지고 어차피 상관없어요. 재회 상대든 새로운 솔로 운이든 뭐 썸 타는 분이든 연애를 지금 장기 연애 혹은 단기 연애 이렇게 어떤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이든 간에 이 관계에서 내가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좀 명확히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정에만 휩쓸리시면 안 돼요. 이 관계의 구조를 다시 짜보는 시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기존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1번 분이라면 너무 감정적인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 가볼까?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이거고 나의 단점과 나의 장점이 이거야. 그랬을 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우러지려면 어디까지 하는 게 좀 더 좋을까? 어디까지 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뭔가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로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시도와 내가 할 수 없는 시도, 내가 어울릴 수 있는 부류와 어울릴 수 없는 부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하셔서 감정에만 치우쳐서 연애가 안 된다, 연애가 힘들다, 혹은 연애는 하는데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나는 이상하다, 내 팔자가 이렇다, 이렇게 절대 가지 마시고 관계의 구조, 이 관계에서의 감당 가능한 범위, 허용 가능한 범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연애를 원하는지, 이거를 정확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운명적인 달이고요. 6월은 1번 분에게 도약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관계가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아예 연애를 안 했던 분은 새로운 연애를 하게 되시는 6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를 해보시면서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정적으로 좀 뜨겁게 피어오르겠다. 이런 느낌이 좀 바로 들고요. 전반적인 키워드 자체가 강렬한 끌림이고, 이 감정이 요동치는 물결, 이런 좀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이 요동치는 게 되게 좋게 긍정적으로 요동친다. 우리가 왜 막 감정이 요동친다 이러면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긍정적인 되게 이렇게 좀 강렬하게 뜨겁게 이런 느낌의 요동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 주도권 자체도 조금 이동하는 한 달이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이 나와 있는 카드들이요, 강력한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의 시작을 의미해요. 시작된다. 6월부터 시작될 것이다. 당신 6월부터 아주 뜨거워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6월 연애운 자체는 매우 활기찰 거예요. 또 열정적인 분위기로 채워질 거예요. 엄청 뜨거울 겁니다. 엄청 재미있고 엄청 즐거울 거예요. 짜릿할 거예요.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군가와 우리 이번 분이 갑자기 썸을 타게 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뜨겁다, 강렬하다, 요동친다, 뭐 열정적이다. 요게 어떤 느낌이냐면 썸을 탈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이게 되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극단적으로 고조되는, 상승하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요런 느낌인 거예요. 썸 타는 관계가 갑자기 형성돼. 뭔가 뭐 이런 어떤 기미 자체도, 낌새 자체도 5월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하고 갑자기 썸을 타게 되네. 갑자기 뜨거워졌네. 갑자기 좋은 관계로 이어졌네. 이 분위기 뭐야? 왜 이렇게 핑크빛 분위기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그리고 호감이 갑자기 생겨. 순식간에 고조돼요. 호감 자체도. 이 호감도 자체도. 나 별로 이 사람한테 별 호감 이런 거 없었어. 근데 순식간에 막 이 분위기에, 몽글몽글한 이 분위기에 휩싸여서 저 사람 왜 이렇게 호감이지 갑자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무 심쿵해. 두근거려. 나 진짜 이성적으로 안 봤는데. 나 정말 어떤 일말에 조금의 호감, 뭐 이끌림 이런 거 진짜 없었는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나 왜 이렇게 설레이지? 저 사람 뭐지? 저 사람의 어떤 외적인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든, 옷 입는 게 달라졌든, 저 사람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든,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말하는 거나 이렇게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심쿵하든지, 원래 이렇게 별 말 수도 없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차분히 들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쿵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도움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대. 막 두 팔 걷고 막 나서서 도와줘요. 전화도 같이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알아봐 준다거나 이런 걸 막 같이 해줘. 이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심쿵한다든지, 데리러 오겠다, 데려다 주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레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호감도로 좀 급격하게 상승이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 카드들, 이 마음을 상징하는 카드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설레임도 아니겠다. 감정적으로 꽤 깊은 연결을 이루게 되겠구나, 이 두 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카드가. 그래서 이번 분이 예를 들어 지우님 저 사실 지금 연애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고 하면, 연애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잔잔한 연애, 무던한 연애, 오늘 데이트했다가 다음 주에 또 어디 가고 그 다음 주에 그냥 맛집 갔다가 영화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사랑하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확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는, 이미 있던 기존의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연애를 해요 라고 한다면 진짜 새롭게 확 이끌리는 상대가 생기거나 기존의 상대가 그러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6월에 연애에 대한 이슈나 어떤 반전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자, 감정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충돌도 갈등도 생길 수 있는 걸 의미해요.
그쵸? 왜? 감정이 강해지면 좋은 감정, 아무리 설레이는 감정, 흥분되는 감정, 즐겁고 짜릿한 감정이 막 상승돼요. 갑자기. 이게 천천히가 아니라 그랬죠? 6월에 갑자기 상승돼요. 확 좋아지고, 확 사랑하게 되고, 확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온도 자체가. 그러면 좋은 것만 그렇게 되는 일은 거의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충돌이나 갈등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특히나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인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연애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재회 때문에 재회 상대랑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 좋은 감정이 더 서운하고 더 상처받고 더 갈등이 생기는 일도 항상 함께 한다. 그쵸? 덜 좋아할 때는 상처도 덜 받아요. 덜 사랑할 때는 서운한 것도 거의 없어요. 너무 사랑할 때 많이 서운해지고, 너무 좋아할 때, 너무 재밌을 때 더 많이 상처받을 확률도 있죠. 특히나 너랑 나 사이에서의 어떤 감정을 재차 확인하거나 물어보거나 하는 어떤 이런 거에서 너의 마음은 어때? 내 마음은 어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더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쟤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지? 이런 거. 내가 먼저 연락했지 않나? 맨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았나? 근데 맨날 자기가 먼저 연락했는데 내가 좀 뭐 이렇게 바로 전화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쟤는 맨날 카톡만 하는데 내가 먼저 전화하고 한 번도 쟤는 전화를 먼저 하지 않네? 아니면 항상 내가 아침 인사를 먼저 하네? 항상 마지막에 자기 전에도 내가 먼저 인사하네? 이런 거. 전화도 내가 먼저 걸고 전화 통화는 내가 더 오래 길게 하네? 나는 쟤 때문에 내 기존에 있는 친구들 약속 다 깨고 만났는데 쟤는 나를 만나고 자기 친구들 만나겠다고 하고 있네?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내가 더 좋아하나, 저 사람이 더 좋아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나, 저 사람 왜 저렇게 표현 저거밖에 안 되나, 저 사람은 왜 나랑 같은 마음이 아닐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에 대한 감정적인 것에 자존심 상하는 일, 상처받는 일, 밀고 당기기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설레이고 흥분되고 막 열정적이고 요랬다가 갑자기 여기 어느 날 이 6월달 중에 갑자기 이렇게 막 좋다가 갑자기 감정이 뚝 하고 끊기거나 여기서 더 이상 발전하는 기미가 안 보이네? 요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짠가? 이 마음이 뭐지? 나 이 사람 사랑했는데 저 사람도 나를 사랑했는데 우리 좋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거. 이제 이런 의심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가짜였나? 막 이렇게까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크다.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이 갈등이나 충돌이나 뭐 어떤 상처받는 거, 밀당하게 되는 거, 이거 다 지나가는 흐름이다. 이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이 카드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번 달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번 달에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연애에 대한 조언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막 좋잖아요. 엄청 좋을 거예요. 6월달 중에 확 좋아지는 때가 갑자기 있을 거예요. 미친 듯이 사랑하고 싶고 막 연애 막 시작하고 싶고 썸 타고 싶고 갑자기 썸 타게 되고 갑자기 막 이 사람하고 막 뜨거운 날들을 보내게 되고 막 이러는 게 기존 연애도 막 갑자기 불꽃이 튄다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막 밀어붙이는 것보다 이 감정을 그냥 이렇게 조금 멀찌감치서 지켜보는 여유가 중요하다. 자, 용기 내는 거 많이 했어. 이번 분은 많이 용기 냈다고 나와요. 용기 많이 냈고 그 용기로 인해서 감정적인 것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좋은 것들도 막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 용기보다 더 중요한 게 여유다. 6월만큼은 여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감정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여유로움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흐름이 빠른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 중심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성숙하게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막 빠르게 휩싸여서 감정 따라가다 보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텐데, 이건 아무리 카드에서 지나가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아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가 이 가능성만 믿고 가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나, 지금 내 마음은 어떻지?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인가? 저 사람 진짜 마음과 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상대도 어쩔 수가 없었겠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지.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부분이지. 이거를 좀 지켜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지금 안 하고 있어. 내가 연애를 막 미친 듯이 하고 싶어. 내가 지금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할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려면 이러한 사람과 만나야 되지, 이렇게 뭔가 조금 여유롭게 간다면 새로운 연애도 문제가 없을 거고, 기존의 관계가 뜨겁고 조금 감정이 지체되는 구간이 있어도 다시 뜨거워지는 게 문제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썸도 연애까지 가는데 여유가 있어야 문제가 없으실 거다. 썸은 좋은데 감정이 지체되는 구간에서 중심을 잃어버리면 여기서 연애까지 가는 데는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 마음을 조금 성숙하게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좀 관찰하시면서 흐름을 좀 타고 가시고 성숙하게 좀 내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6월에 이끌리게 되는 나와 상대방, 그 누가 됐건 어떤 상대방이든 나한테 아주 자연스럽게 끌리게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엄청 이 사람을 막 밀어붙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속도 내면서 서두르고 막 빨리 고백 받아야 되는데 빨리 연애해야 되는데, 혹은 연애 중이라고 하면 빨리 이렇게 확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막 안 해도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나에게 이끌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건 6월에는 성숙하게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거예요. 조금 어른스럽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게 항상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마음 안에는 어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린아이가 툭툭 나오는 것까진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 나와야 사랑하는 거니까. 다만 이 아이가 나와서 막 너무 내 일상, 내 연애를 방해하려고 할 때 괜찮아,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내 안에 어른이 또 나와서 이 사랑 안에 막 흔들리는 요동치는 어린아이를 좀 달래주면서 갈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만약에 싸운 커플이 있다, 갈등이 있는 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6월에 내 안에 어른과 어린이 둘 다 있거든요. 내 안에 어른이 내 안에 어린이를 조금 다독거리고만 가줘도 싸움, 갈등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우리 3번 분은 마음을 좀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전반적인 키워드들을 좀 같이 보면요. 마음, 내면 정리, 회피와 선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통찰력, 이런 카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번 달은 외부적인 관계보다는 내 감정과의 거리가 조금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족이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저 연인이 뭐라고 하든, 썸 탄 상대가 뭐라고 하든, 재회 관계가 뭐라고 하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어떤 이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또한 내가 맺고 있는 외부적인 관계 있죠. 이 연애에 대한 관계, 내 진짜 연인이 됐거나 썸을 타는 사람이 됐거나 재회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 재회 상대가 됐거나, 그 외부적인 이 모든 사람 다 어쨌든 외부적인 관계잖아요. 이 외부적인 관계보다도
내 감정하고 얼마나 내가 스스로 가까운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이미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6월은. 그리고 내가 지금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내 마음을 확실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카드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미련도 많고요. 선택지도 많은 그런 상태다. 지금 우리 3번 분은요. 이 중요한 감정의 어떻게 보면 중심, 분기점에 좀 서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지금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외로운 건지, 일이 뭔가가 안 되고 복잡하고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자신감도 좀 없어지고 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내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스스로 봐야 되는데, 이건 외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백날 첫날 나랑 데이트하고 뭐하고 놀고 이런다고 이 문제가 바로 봐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나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뭐 지우님 혼잣말 어떻게 하나요? 아니, 혼잣말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나한테 대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이랑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상담하는 건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이미 내가 마음을 많이 정했고 내가 나에게서 대답을 찾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정도, 이 정도는 괜찮지만 아예 걷잡을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뭔가에 서운하고 뭔가에 상처받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이 나를 떠나려 그러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하다 그러고 우리가 싸우고 화가 나고 뭔가가 잘 안 되고 자꾸 뭔가 마음이 좀 멀어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에서 나도 모르게 이걸 털어놓겠다고 가족한테 얘기하거나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한두 마디, 그리고 혹은 이걸 갖고 연인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연애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이 얘기를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마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참고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에 대한 본인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땐 또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돌아서면 뭔가 또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어떠한 느낌. 이런 게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번 분을. 그래서 지금의 관계가 나에게 정말 잘 채워지고 있는가, 내가 이 관계를 진짜 믿고 따를 수 있는가,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행복한가, 이걸 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 또 선택지가 좀 많을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사람이 있다거나, 3번 분한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연인이 있다고 고백을 안 받을 순 없어요. 연인이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날 또 좋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로 인해 나에게 고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연인이 있고 없고, 썸을 한 명하고만 탈 수도 있지만 썸을 두세 명하고 타다가 이 사람한테 확실히 내 마음 정할래 해서 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6월달 한 달은 뭔가 선택지가 많아지겠구나. 자, 그렇다면 꼭 이게 사람으로서 오는 선택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연애와 일에 대한 선택지도 마찬가지예요. 5월까지는 상관없었어. 연애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도 상관없고, 연애를 안 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안 하고 연애만 했거나 상관이 없었어. 근데 6월이 되니 연애랑 일 중에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멀리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출장을 가게 되거나, 누군가는 이사를 가게 되는 일, 누군가는 직업에 매진하게 되는 일, 취업 준비, 공부를 하게 되고 시험 공부하게 되면서 연애나 연인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 이런 걸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이 생길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선택지 앞에서 좀 고민하게 돼요. 연애가 맞을까? 일이 맞을까? 이 사람이 맞을까? 저 사람이 맞을까? 이 연애가 맞을까? 저 연애가 맞을까? 가족의 얘기가 맞을까? 내 선택이 맞을까? 친구들의 조언이 맞을까? 뭐가 맞을까? 이 선택지가. 그래서 엄청 중요한 지금 가운데 서 계시는 거고요. 특히나 이 연애 이슈나 어떻게 보면 6월에 반전이 될 만한 포인트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새로운 관심이나 어떤 소소한 설레임 있죠. 이런 게 우리 3번분 곁을 맴돌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묻어뒀던 감정이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정리해야겠다. 이런 계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결정을 미뤄왔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반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과거에 묻어뒀던 감정이나 상처가 떠오른다 그랬죠?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휩쓸려서 과거가 좋아라고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엔 과거에 이러한 감정이 다시 떠올라. 안 돼. 나 옛날에 이 사람 때문에 엄청 상처받았는데 지금도 이 사람한테 똑같은 상처 받을 수 없어. 끝낼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거나 나 과거에 진짜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걸 제일 싫어하고 이런 걸 제일 불안해했지.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이 B라는 사람은 내가 받았던 어떤 묻고만 있었던 내 지난 감정을 자꾸만 떠오르게 해서 나를 상처를 줘. 그럼 나는 A라는 사람을 선택해야겠다. 라든지 일과 사랑 중에 내가 과거에 일을 선택했더니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생기고 소중한 사람 놓쳤었지. 일과 사랑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라든지 일과 사랑 중에 사랑을 선택했더니 그랬었지. 그럼 지금은 일을 선택해야겠어. 사랑을 정리해야겠어. 라는 어떤 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막 미뤘었던 5월까지는 3번분이 뭔가 결정을 미뤘을 수도 있는데 그 미뤘던 결정을 딱 눈앞에 직면하게 되는 근데 그게 되게 반전으로 다가온다는 게 포인트예요. 결국엔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나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반전이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을 좀 확실히 정하게 될 거예요. 6월부터는. 이미 6월이 시작되면서 그 방향성을 정하고 가게 되신 3번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방향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 근데 진짜 이 리딩을 듣고 나서 어떤 시점부터 정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나 진짜 확실히 좀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연애냐 결혼이냐 이거 생각하게 되실 수도 있고 이 사람하고 연애는 너무 좋은데 결혼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진짜 정리할래. 라는 반전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다. 왜 반전이냐? 말씀드렸죠.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필요한 어떤 연애에 대한 조언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혼란스러운 마음을요.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와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 돼, 그래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억지로 안 가도 된다. 조용히 멈춰서 어떻게 보면 조금 멀어질 때 진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라는 걸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거기서 갑자기 딱 동요돼서 뭔가를 막 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서 보세요. 그리고 약간 그 사람하고 조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것도 좋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시게 될 수가 있어요. 감정 자체를 서둘러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 누군가가 나한테 3번분한테 6월에 빨리 선택해, 빨리 예 아니면 아니요 대답을 줘 등등등 막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서둘러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나 좀 시간을 줘. 나 시간이 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시간을 좀 줘. 나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나 못 기다려. 너 시간 갖는 거 못 기다려.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좀 그쵸?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정중히 말하고 이유가 있다면 분명 기다려 줄 것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다시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번에는 이 같이 가는 길, 재회 상대에 좀 해당하는 말이에요. 과거에 있던 이 사람과 내가 같이 가게 된다면 지금부터는 이 같이 가는 길이 진심인지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회 상대에 관련돼서 나오는 이 조언은 어떻게 진심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냐면 내가 다른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 선택지가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아예 완전히 내 감정 억눌러 버리고 재회 상대 아니면 난 아무도 없어라고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가둬놓지 않는 이상
선택지가 제외 상대만 있진 않을 거예요. 3번 분한테.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있던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땐 우리가 같이 가는 이게 진짜 맞을까? 저 사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걸까? 저 사람도 용기 낸 걸까? 우리가 진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또 다른 선택지, 즉 새로운 사람, 다른 사람을 같이 만나보시는 거.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확답을 내리기 전에, 시간 가져야 된다 그랬죠. 확답을 내리기 전에 다른 선택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랑을 선택했을 땐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도 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거의 상처가 또 확 와. 이랬을 땐 난 재회가 아니라 그냥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적으로는 당장 정에 이끌려서 재회를 하고 싶긴 해도 나에게는 건강하지 않구나. 이거를 새로운 선택지 덕분에 알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번 분이 좀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내가 내 마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는 용기를 내지 않으면 마음을 절대 마주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 용기를 좀 내셔야 될 거예요. 용기를 확실히 내셔야 되고, 마음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썩 그렇게 막 재밌기만 하고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사실 마음을 마주한다는 건 진짜 완전히 나체의 내 마음과 마주할 때는 어색하기도 하고요. 해왔던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남한테 막 평상시에는 남의 어떤 이런 거, 저 사람, 내 눈에 담는 게 내 모습보다는 상대방이 많으니까 외부에 대한 이런 자극이 많이 들어오지, 내가 항상 24시간 거울 보고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진짜 마주해서 내 감정을 물어볼 기회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저 사람과 대화할 때 내 감정을 잠깐 생각하는 거 빼고는 내가 진짜 나 혼자 나에게 질문해서 이 관계에 대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마주할 때 불편해서 피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3번 절대 마음을 피하지 마시고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올라오는 상대방 자체가 지금 나에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과 선택지가 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나에게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관계에서 정말 내가 채워짐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 나도 저 사람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관심, 새로운 설레임 혹은 과거,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와서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결정을 미뤄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직면해서 확실히 결정하고 가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셔야 새로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 상처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상처를 반복할지 말지는 지금부터의 내 선택이잖아요. 아마 경험을 해보신 3번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그래서 과거에 대한 상처가 떠오를 때 내가 그것을 또다시 되풀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하고 시작의 카드가 좀 제일 먼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은 리셋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회복 단계에서의 시작, 현실 감각 이런 키워드들을 담고 있는 카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 조합의 카드가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자, 어떤 관계의 끝이 있었고 4번 분은 6월에 들어오면서 어떤 관계의 끝이 있었고 과거에, 지금은 그 모든 걸 정리하는 흐름이에요. 6월달은 새롭게 출발한 타이밍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셨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는 조금 가벼워지고
싶다라는 욕구가 강해져요. 6월부터는 나 이제 힘든 거 싫어. 나 이제 누군가한테 속박당하고 막 통제당하고 심지어 내가 나를 통제하고 막 이렇게 옥죄고 이런 거 나 좀 벗어던지고 싶어. 조금 가볍고 싶어. 내가 연애하는 건 행복하려고 하는 거고 연애는 즐겁고 재밌고 좀 가벼워도 되잖아.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풀려고 연애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나 그동안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나에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애를 안 하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연애를 안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제껏 이러이러한 게 연애야 라고 생각해서 나의 기준에 너무 강하게 부딪히다 보니 연애의 시작이 의외로 어려웠던 사범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기준은 다 벗어 던지고 연애를 조금 가볍게 시작해볼래.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볼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보면 욕구가 강해지는데 이 욕구가 무거운 느낌보단 굉장히 가볍고 뭔가를 훌훌 털어내는 그런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 다 놓아줄래. 그래서 재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사범분은 재회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놓아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연애에 있어서도 압박을 가졌던 사범분은 연애를 안 하든 하든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조금 가볍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지금 연인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할 때도 이 연인 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범분이 숙제처럼 뭔가를 막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는 좋아야 돼, 사이가. 우리는 이런 걸로 힘들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걸 이겨내야 돼.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 돌파해야 돼.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나도 너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예쁜 커플은 뭐 연애의 어떤 이 커플의 정석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기준이 있었던 사범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 그 기준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정말 그냥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보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숙제, 과제처럼 느껴지고 오늘은 별 문제가 없으려나? 하루하루 문제가 없기만을 바라는 게 반복되는 연애를 하고 계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즐겁고 그냥 좋은 게 연애고 사랑하는 건데도 뭔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었을 수가 있다. 오히려 연애가 나에게는 더 숙제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연애 안 하니만 못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셨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는 좀 가벼워지면서 되려 현실적이 된다. 그래서 6월 연애운 자체가요. 4번분한테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돼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해야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가벼워지고 이러면 이거 현실적인 거랑 먼 거 아닌가요?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마음의 짐을 덜어낼 때 그때쯤에 그럴 때 내 마음도 뭔가가 조금 현실적으로 변해간다. 왜냐면 이게 이성적인 시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다 보면은 굉장히 냉철해지는 조금 오히려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막 요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고 이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조금은 가볍게 생각할 때 그때랑은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오히려 좀 가볍게 생각할 때 문제점이 확실히 보이고 냉철해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성숙해져요. 더 성숙해져요. 내가 이제 뭐 조금 어린아이 같았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구나. 내가 나 자체를 굉장히 들들들 볶는구나.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던 4번분도 오히려 이 지금 좀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성숙하게 상황을 바라봐서 고민도 좀 많이 사라지고 답답함도 많이 해소되는 그런 한 달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 이슈나 반전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을 좀 해봤어요. 우리 4번분의 6월에 반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자, 누군가와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나를 방어하거나 내 자리를 좀 지키려는 경향, 이런 성향도 좀 보여요. 연애의 어떤 이슈가. 특히나 자존심 건드리거나 감정적인 어떤 경계선이 분명한 인물이나 상대방과 내가 얽혀 있다면, 그런 상대방과 사귀고 있다거나 썸을 탄다거나 과거의 어떤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좀 뭔가 감정적인 경계선이 분명한 어떤 이런 사람이라면, 이 시기는 6월은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맞춰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어지죠. 뭔가 어떻게 이걸 현실적으로 바라볼까, 이 관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끝내거나 어떻게 현실적으로 시작할까, 이게 핵심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타협보다는 확실한 결단이 좀 필요한 때다, 이렇게도 나와요. 사실상 이게 이 시기가 좀 불완전한 상태로 어영부영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좀 확실하게 냉정해 보이더라도 좀 확실히 결단을 내릴 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좀 냉정해지셔야 돼요. 사실은 좀 냉정해지셔야 되고, 내가 이 상황을 가볍게 보려고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다시 시작하는 거 있죠. 재회 상대도 그렇고, 재회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사범분도 그렇고, 기존 연인과 새로운 관계를, 갈등을 끝내고 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사범분도 그렇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리셋에 관련된 카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라는 걸 믿어주셔야 되고요. 상처를 끌고서 살아가는 대신에 마음을 좀 리셋하고 전체적으로 리셋을 싹 하고 새 여정을 시작해도 된다, 이걸 카드가 말해주는 거거든요. 새롭게 시작해도 돼. 당신 새롭게 시작해도 돼. 상처 끌고 가지 마. 당신 새롭게 시작해도 돼. 그렇게 계속 막 이어가면서 과거에 그때 나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어갈 필요 없어. 완전히 보기 싫으면, 보기 싫은 사람 있거나 보기 싫은 내가 있다면, 보기 싫은 사건이 있었다면, 당신 상처받게 하는 게 있었다면 완전하게 리셋해도 돼. 상처 안고 안 가도 돼. 다시 시작해도 된다, 이거예요. 감정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요. 6월 한 달은요, 내 삶에, 사번분의 삶에 이 전체적인 안정감을 우선순위로 둬라라는 좋은 카드도 나와요. 감정, 내가 지금 기분이 좋나? 내가 행복한가? 내가 지금 즐겁나? 내가 설레이나? 내가 흥분되나? 내가 짜릿한가?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나?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요동치고 있나? 이렇게 뭔가 내 감정에 이끌리는 이 물음 자체가 6월에는 조금 오히려 방해가 되고, 내 삶에서 이 전체적인 안정감, 나 안정적인가 지금? 흔들려도 되거든요. 사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안정감이라는 게 꼭 평정심을 찾아야지만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불안해도 안정될 수 있고요. 그쵸? 우리 사람이니까 화가 나는 상태지만 그래도 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전체적인 부분, 이 연애에 있어서 이 연애의 전체적인 부분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게 옳은 방향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정감이 있지만 따분하고 별로 아니어서 이게 좀 별로 나에게 좋은 연애가 아니고 괜찮은 연애가 아닐 때가 있고, 이 안정감을 그러니까 권태로운 건데 이게 안정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고, 안정되어 있는 건데도 이게 권태감이라고 착각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리딩이 완전히 바뀌어 나와요. 근데 4번분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 사람이든 재회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든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안정감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그건 당신에게 지금 6월 한 달간의 오는 안정감은 권태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 안에서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진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내가 진심을 쏟을 만한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의 진심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4번 분의 내면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감정은 나에게 좋지 않다면, 나에게 계속해서 흔들림만 주고 있다면, 나에게 계속 긴장감만 주고 있다면,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계속 나를 발목 잡고 있다면 그 감정은 이제 보내줘도 된다. 보내줘도 괜찮다. 라는 걸 카드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6월이 들어오면서 4번 분이 굉장히 나 이제 좀 나를 위해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싶고 나 그냥 가벼워지고 싶어 이런 욕구가 강해지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내 직감을 믿고 갔을 때 그 결과가 후회되는 결과가 아니라 정말 내 직감을 믿고 가길 잘했다 라는 결과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선택하든 새로운 연애를 위해서 내가 어떤 루트로 가기를 선택하든 내 직감을 믿고 따르셔야 되고 무조건 내 삶에 지금 6월 한 달간 7월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6월 한 달간은 무조건 내 삶에 안정감을 우선으로 두고 가셔야 된다. 기존에 있던 연인하고 약간 따분하다라고 하면 그거 권태감 아니라 안정적이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아셨죠? 그러면 4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